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감귤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동상의 과실 보장 특약 보험금인데요. 저희가 1과목하고 2과목이 다른 게 1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느냐 안 곱해주느냐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1과목에는 준 대로 조건 그냥 푸시면 돼요. 그죠? 1과목에서 미보상 비율을 따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언급한 건데 이것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에서 앞에 내가 원래 보험가입 금액이 있는데 원래 보험가입 금액에 앞에 기사고 피해율 실제로 앞에 과실손해보험금의 피해율만큼은 빼버려야 남아있는 잔존보험가입 금액이죠.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우리 피해율을 산정해가지고 보험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유 피해율을 마지막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 금액을 앞으로 뺐어? 그죠? 그러면 곱하기가 되나요? 곱하기가 되고 1 마이너스 기 사고 피해율 되겠죠. 보험가입 앞으로 떼고 원래 100% 피해에 기사고 피해가 몇 프로야? 뭐 30%야? 그러면 이거 바로 계산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실은 훨씬 더 계산식이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식을 적을 때도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적고저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암기를 했었고 풀이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틀린 거 아니거든요. 꼭 이제 업방산식에 따라서 뭐 산정식을 산출식을 쓰시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풀이할 때 이렇게 푸는 게 무방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계산이 더 쉬워요. 자, 계약 인수 부분 다 했고요. 자, 인수제한 목적물 부분은 잘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만감료 가입할 수 있는 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이 됐고요. 노지만감료 안 돼요. 원주밀감, 만감류 혼식하는 것도 안 돼요. 자, 수령은 원주밀감, 고접, 만감류 제식은 4년, 고접한 거는 2년 만감류.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감귤. 감귤은 우선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가 중요하더라. 주계약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과실, 손해, 보장. 그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것은 과실, 손해, 추가 보장.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 손해, 나무, 손해, 보장. 그쵸? 주계약서는 하나만 해요. 과실, 손해, 보장. 나머지 다 특약이더라. 그러면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과실 손해의 보험 개시와 보장 종료, 특약에서 보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를 꼭 기억해야 되겠더라. 감귤도 계약 체기를 24시가 아니라 발하기에서 시작했고 동상해 같은 경우는 수학기 이후니까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리고 과실은 11월 30일 당해에 끝나요. 그죠?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보장 종류에 따라서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다르고 보험금 산식도 달랐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과실손해 보장보험금. 자, 손해액이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에요. 맞죠?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빼면 보험가입 금액 앞으로 뺐어요. 그죠? 빼면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의 방법과 가피자의 방법은 같은 거라고 했지만 이 과목에서 나중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피해율을 계산하는 거,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다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해액에서 실제 자기 부담금을 뺀 거 이걸로 감귤은 그죠? 보험금 산식을 적용하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장보험금 구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시기 금증할 때 이걸 써요.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지급 조건은 과실손해보장 보통 약간의 그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때라고 했어요.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 특약 보험금은 어떻게 했나요? 원래 보험가입 금액이 얼만데
보험가입 금액에 기사고 피해율을 곱해서 이익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나요? 수학기 잔존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 곱했죠. 수학기 잔존 맞나요? 수학기 잔존 비율. 이 수학기 잔존 비율하고 저도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학기 잔존 비율 맞네요. 잔존 수학 비율 이런 것도 있고 수학기 잔존 비율도 있고 막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헷갈려가지고 저도 똑같은 말인데 그죠? 어떻게 어떤 품목에서 이렇게 쓰고 어떤 품목에 이렇게 쓰니까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수학기 잔존 비율에다가 동상의 피해율을 곱했는데 이 과목에서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없다고 했어요. 곱하기 이 과목엔 들어있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이거 역시도 제가 보험가입 금액에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요 식하고 요 식이 이렇게 된 것하고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실은 그렇게 풀거든요. 자,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감귤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과 구분하고 이거 실은 다 이걸 비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보장 개시는 언제? 발악이더라. 그리고 보장 종류는 11월 30일. 어디에서 비워 나올지 몰라요. 동상에는 판매 개시일도 12월 1일이지만 이듬해 6월 말일이 보장 종료더라. 발악이 모두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에 보장하는 이건 뭘까요? 특약, 과실, 손해, 추가 보장. 그죠? 어떻게 가로넣기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 넣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종합이용 보장 감귤 상품화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계약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게 뭐예요? 특약에서 보상하는 게 뭐예요? 이거 묻는 거잖아요.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과실손해 보장이더라.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게 있더라? 종합이용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더라. 보상하는 손해 중 특약사항은 어떤 게 있더라? 나무손해 보장이 있더라.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더라.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이 있더라. 그죠? 나무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상하죠. 그죠?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그다음에 동상에는 보험기간 이후라고 했어요. 왜? 판매 개시일도 12월 1일부터니까 보험기간 이후 이런 거 가로놓기 띄워넣을 수 있어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 지급 조건은 보통 약관의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이럴 때 준다 했어요. 자, 가입 가능한 나무 수령은 사, 대감, 유무 해서 4년을 외웠지만 실제 자세히 들어가면 4년, 2년으로 나눠지더라. 온주밀감과 망감류 제식은 4년인데 망감류 고집한 거 접붙인 거는 2년이면 되더라. 접붙이면 훨씬 더 성장 속도나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라집니다. 감귤 상품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뭐예요? 앞에 거하고 거의 같은데 앞에는 지금 뭘 보상하느냐 주계약에서 특약에서 뭘 보상하느냐 수령 물은데 이제는 좀 더 구차해서 보상하는 것 중에 그거를 어떨 때 지급 사유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산출식을 적어라 이 말이죠. 지급 사유는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은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동상에도 손자니까 부상하는 손해로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보통약관 손해액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자, 손자, 그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되겠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더라. 동상에도 보험금은 손자예요. 하지만 동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손해액을 구하는 거. 자기 부담금을 구하는 것은 이 과목에서 나옵니다. 이 과목에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돼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예요? 라고 조건을 줄 거예요. 그죠? 또는 손해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많이 물어요. 동상에는. 그래서 손해액은 어떻게?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비율. 이걸 다르게 하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렇게 된다고 했죠. 수학기 잔존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을 곱하더라. 피해율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피해율이 있고 여기도 기사고 피해율이 있고 동상의 피해율이 따로 있고 여기 또 피해율이 있고 전부 다 각각 산정하는 거 다 달라요. 이 과목에 가면. 자,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가 되더라.
예시 문제예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한 거죠.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보험기간 이후에 수학기에 동해로 인한 과실 손상을 피해. 과실 손상 피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더라. 돼 있고. 이거는 조금 특이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가입가 중에서 감귤만 다르게 되어 있어. 다른 거하고. 보통은 그냥 그 보험에 가입할 때 한 개당 평균 가중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평균 과실 무게는 같은데 뭘 기준으로 적용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감귤에는 중과 기준으로 적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과실 무게가 뭐 아주 조그만 좀 많이 심하잖아요. 감귤은 조그만 소가 중과 좀 큰 거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과 가로넣기 혹시 나오면 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감귤 문제 한번 볼게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는 거다. 그죠?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래요. 자기부담 비율 20%, 특약 모두 가입했네요. 수학기 잔존 비율 줬고, 기사고 비율을 줬고, 가실손해 보장 피해를 줬고, 동상의 피해를 각각 피해는 다 줬어요. 가실손해 보장 보험금 산출하시오. 피해를 다 줬으면 내가 산출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손자니까 손해액은 2천만 원 곱하기 피해율. 가실손해 보장 피해율 30%니까 30%.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은 2천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률 20%니까 20%. 해갖고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동상의 과실 손해는 손해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료표. 이걸 또 다른 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2천만 원인데, 그죠? 1 마이너스 0.3. 둘 때 같이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만큼 나오냐면 1,400만 원이네요. 1,400만 원 곱하기 자 잔존 비율이 0.6%래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우리 동상의 비율 50%네요. 0.5 했더니 42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1과목은 산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산출식에다가 조건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1과목으로 먼저 살살 오미호흡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2과목을 가면 좀 더 쉽겠죠. 그죠? 가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니까 자, 이때 피해율은 따로 그냥 무슨 피해율을 뒤에 두죠. 실은 달라요. 근데 1과목에서는 그냥 과실손해 보장 피해율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0.3 곱하기 0.1. 실은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거 뭐죠?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의 피해율에서 따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따로 안 줘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손해보장 피해율 곱하기 0.1 이렇게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실은 이 과목은 전부 자세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뭐 1과목에서는 피해율 다 같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뭐 동상의 피해율이나 기사고 피해율은 정확하게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죠? 이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 다뤄보기로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오복간무. 오복간무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것들만 모아봤어요. 먼저 보험가입 금액 정리할게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고요. 10% 단위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복분자. 보험가입 금액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복분자하고 어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복분자. 과수원별 표준 수확량. 어떤 거는 보면은 주당이 나오고, 어떤 거는 보면 그냥 주당이 나온 거는 가입 수확량을 곱해서 하기도 하고, 얘는 과수원별 해놨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업방에서 조금 많이 혼돈되게 적혀져 있어요. 어디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표준 수확량 전체를 주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주당을 주기로 해요. 주당을 줬다고 하면 주당에 우리 가수원의 전체 주수를 하면 전체 표준 수확량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측해 유추해서 푸는 걸로 해요. 조금 문제를 주는 사람마다 조건을 다르게 주니까 그죠? 조건을 잘 보고 이게 주당인지 전체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당으로 조건을 줬어. 그러면 가입 주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어요. 자, 과수원별 표준 수확량에 표준 가격이 붙더라. 표준 가격 어디와 같죠? 표준 가격이 붙는 것은 업방에 3개가 있다고 했어요. 복분자, 오디, 차. 거기에다가 평년 결과모지수 나누기 표준 결과모지수. 오디는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오디와 복분자는 보험가입 금액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더라. 무화과하고 감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같고요. 가입 수확량은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도 같아요.
표준 수학량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수학량 구하는 거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복분자하고 OD가 표준 수학량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무화과 감귤 먼저 볼게요. 무화과 감귤도 우리가 제식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학량 산정하는 면적파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봐왔던 거예요. 그죠? 수령별 표준 수학량의 주수의 주당 제식 면적. 주수의 주당 제식 면적이 다른 말로 하면 가입 면적이잖아요. 그 같은 얘기다. 그죠? 포도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품종별, 수령별 곱하기 가입 면적 해가지고 가입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그죠? 주수 곱하기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하지만 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복분자입니다. 포기별, 복분자는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복분자 있는 거 이거를 포기라고 하더라. 포기라고 한다고 해서 엄청 작은 포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우리가 포기줄 하는 거 뭐 있죠? 우리 김장할 때 배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포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배추 크기라고 비교한다면 배추는 진짜 이 복분자 비슷합니다. 요것만 해요. 복분자는 실은 우리 키 넘게 올라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엄청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요. 하지만 포기라는 용어를 쓰더라. 자, 포기별 표준 수학량에다가 포기 수를 곱하네요. 포기 수를 곱하면 우리 가수원 전체가 몇 개인지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수령 구간별 지수를 곱하네요. 수령 구간별 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 복분자가 유일해요. 자, 포기 수는 그럼 어떻게 산출할까? 그죠? 주수를 어떻게 산정할까? 우리 참다리 같은 거 배울 때 기억해 보시면 좀 쉬워요. 전체 우리 경작 면적이 얼마인데 내가 한 주가 차지하는 식재 면적을 알면 우리 가수원에 몇 주가 있지를 알 수 있었잖아요. 복분자는 포기니까 포기를 하겠네요. 가수원의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만데 한 주당 식재 면적이 얼마야. 근데 포기 실제로 살아있는 포기를 알아야 되니까 고사 포기 빼면은 몇 주가 있지 몇 포기가 있지 알 수가 있죠. 고사 포기수를 빼더라. 한 주당 식재 면적은 자 보통 과수는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이렇게 했는데 복분자는 꼭 그 바짝물 산식 할 때처럼 제가 계산한다고 했죠. 보통은 복분자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과 이 사이를 주간거리라고 해요. 아래에 복분자가 또 있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두둑폭이라고 했고, 그죠? 이거를 고랑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전체를 묶어서 이랑폭이라고 이야기해요. 밭작물에서는. 그래서 그것처럼 복분자에서는 이랑폭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폭이다, 이랑폭 곱하기 폭이다, 주간 길이. 그죠? 이거 옛날에 가로놓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에. 앞에 기출문제 봤을 때. 그래서 함부로 이게 꼼꼼히 좀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 어디는 표준 수학량이랑 표준 수량이랑 거의 같은 말인데 어디는 또 품종, 표준 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라고 되어 있더라. 표준 수량이란 거는 품종별 한 주당 수확량이 되겠더라. 자, 보장 방식과 보험금입니다. 보장 방식은 OD, 감귤은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더라. 복분자, 모화가는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더라.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이라면 수학기가 되면 아니란 얘기죠. 수학기에는 특정위험이더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복분자, 모화가, OD를 따로 묶어서 보고 감귤을 따로 묶었네요. 왜? 복분자, 모화가, OD는 가피자 공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감귤은 손자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가피자 방식은 같고 그러면 피해율을 구하는 것만 알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복분자 피해율은 평년 결과모지 나누기, 고사 결과모지 나누기, 평년 결과모지더라. 우리가 나무 피해율 산정할 때 고사 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 주사더라 한 거 비슷해요. 그죠? 고사 결과모지는 수학 전거, 그다음에 수학 개시 후거 각각 더하는 거였어요. 그죠? 무화과 피해율은 피해율을 수학 전거, 수학 개시 후거 더했어요. 그죠? 조금 피해율을 더하는 거냐? 그죠? 아니면 이제 실제로 고사 결과모지 올려놓고 자기 이제 고사 결과모지 수학 전거, 수학 후거 더하느냐 조금씩은 다른 게 있지만 비슷해요. 저 복분자하고 그 무화과는 수학 전거하고 수학 후거를 더했으니까 아무튼 그죠? OD는 평수 미평인데 OD는 결실수란 말을 쓰기 때문에 평조 미평 결국 조사 결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량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수 미평의 평조 미평 개념하고 같고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에는 우리 업방에는 살아있는 결과모지, 평균 결과모지수에서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플러스 소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미부상 고사 결과모지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가로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가 된다고요. 그죠? 수가 실제로 수학하는 거. 여기는 평균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거 몇 개야? 실제로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에 수정 불량돼서 죽은 거 빼.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거야. 정말로 실제 살아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기는 어디는 수학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지가 몇 개를 살아있어? 몇 개 죽었어? 이거 가지고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학 개시 후에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수정 불량 한산 고사.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거구만. 정말 살아있는 거에서 얼마나 감소돼 이 말이잖아요. 수학 감소가 얼마나 돼? 그래서 수학 감소 한산 개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일에 사고가 없었어 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모를 때 항상 가져오는 거 평년.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가 오더라. 누적이란 말이 붙은 거는 1차, 2차, 3차 사고가 있다면 1차, 2차, 3차 사고를 더해서 곱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분자, 무화과, 어디는 가피자로, 감귤은 손자로. 손자로 계속 배웠다고죠? 손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죠? 가실손해보험금, 동상의 가실손해보험금. 손자지만 안에 손해액을 구하는 것은 다 달랐어요. 가실손해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피해율이 아니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이었어요. 하지만 동상의 가실손해보험금은 어땠나요?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곱하기 그죠? 수학기 잔존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다르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학 전거에다가 수학 개시 후 거 따로 더하더라. 오디는 평수 미평인데 오디는 평조 미평이더라. 암기하셔야 되고 어렵다고 막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과실사정을 실은 이해를 하고 나면 오히려 종합과수 저가전 종합위원보다 이 가실사정은 훨씬 더 쉬워요. 그죠? 탁탁 맞아떨어지는 계산하는 재미가 있는 이 품목들이 가수사정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재미를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1과목에서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실 텐데 2과목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좀 느껴보시는 과정들이 오복 간무 이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렵다 하면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볼 만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복 간무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고 문제풀이도 하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귤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복 과목 같이 한 번 더 정리했네요.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